남자의 차에 탔고 둘은 스킨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가서 멱살이라도 잡으려는데 차는 출발했고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집으로 가서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들어오지 않는 아내에게 전화를 수백 통은 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아까 주차장에서 본 장면만 계속 떠올라서 정말 미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아내에게서 온 카톡. 우리 이혼해.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것도 카톡으로 이혼하자뇨.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게 저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혼? 그래, 이혼해. 아니,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나도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당신 그 의처증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의처증이라니, 내가 의처증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내가 의처증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몰랐어? 당신 의처증 있는 거? 결혼하고 매일매일 어디냐, 언제 오냐? 진절머리가 나. 내가 쓴 카드 내역, 통장 내역 일일이 확인하고 옷 입는 것까지 간섭하고 그게 의처증이지 뭐야? 아내는 준비했다는 듯 이혼 서류를 내놓고선 합의 이혼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겠다고 하더군요. 헬스장에 그놈이랑 바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뭐? 다 봤어.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아내는 저의 말에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곧 다 봤으면 알겠네. 그래, 나 그 남자 사랑해. 너에 대한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 피해자는 나라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너 정말 쓰레기구나. 맘대로 생각해. 난 사랑 없는 남자랑은 살아도 돈 없는 남자랑은 못 살아. 뭐라고? 너 정말... 그러니까 그냥 나 버리고 잘 살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서슴지 않게 말을 뱉는 아내. 눈물밖에 안 나오더군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8년을 연애한 내가 알고 있던 보람이가 맞는지 꿈인가 싶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영이는 내가 키워. 너 정말 제정신이야? 딴 놈이랑 바람나서 이혼하자는 사람이 아영이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영이 내 딸이야. 내가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아영이는 못 줘. 웃겨 정말. 법대로 해 그럼. 뭐 법? 바람난 여자가 법? 정말 망치로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영이가 내 딸이 아닌가? 태어나서도 저와는 하나도 닮지 않았던 딸, 그리고 그런 딸은 한 번도 살갑게 대하지 않았던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고 딸은 자기가 키운다고 하는 게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영이는 제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인 줄만 알았던 아이는 아내와 바람난 그놈의 딸이었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는 그놈과 바람을 피고 있었고 임신이 되자 당연히 제 아이인 줄 알고 저와 결혼을 했던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놈과 닮은 딸을 보고는 그놈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영이가 태어나던 날 그 아이의 탯줄을 제 손으로 잘랐는데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니요. 아내와 내연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 온 마음으로 키웠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당당히 이혼을 요구한 아내, 정말 돌로 쳐 죽여도 모자랄 여자. 어쩜 이렇게도 사람을 기만할 수 있는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양가 부모님들도 충격이 심하셨어요. 장모님은 저를 붙잡고 우시면서
자신이 딸을 잘못 키웠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며칠을 알아 누우셨고요. 지금도 그때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가뜩이나 약하신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잘못은 그 여자가 했는데 제가 죄인이 되었죠. 주위에서는 소송하라고 난리였지만 저는 그럴 힘도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너무 많은 배신감을 느낀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몇 달을 술을 마시며 폐인처럼 지냈어요.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정말 어두운 방 안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아침에 해 뜨는 것이 싫어서 집안에는 커튼을 다 쳐놓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살았죠. 그런 아들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하시던 아버지는 본인 회사로 들어와 일을 배우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예전처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손때 하나하나가 다 묻은 회사였어요. 때마침 대기업의 납품을 받아서 회사가 바빠지기 시작할 때였고 저는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밤낮으로 일에만 몰두했어요. 회사는 신뢰를 얻어 점점 더 납품해야 하는 물량들이 늘기 시작했고 더욱 탄탄해졌죠. 그렇게 힘들었던 아버지 회사는 급 반등하면서 회생에 성공했습니다. 힘든 일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휘몰아칠 때가 있었었나 싶을 정도로 저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어요. 이혼 후 신혼집이었던 전셋집을 팔고 근처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는데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올랐고 저는 그 집을 팔아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혼한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화를 했음 뜸 들이지 말고 얘기해. 뜸을 들이던 친구에게 전해 들은 전처의 소식. 보람이 혼자 됐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남자는 전처가 저와 연애할 때 가던 헬스장 트레이너였는데 헬스장 건물이 자기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처는 그 말만 믿고 그 남자가 엄청난 부잣집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와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도 겨우 해오는 저와 그 남자 사이에서 고민을 한 거였어요. 근데 덜컥 임신이 된 거죠. 당연히 제 아이라고 생각해서 저와 결혼을 한 거였는데 그 남자의 아이였고 전처는 잘 되었다 싶어서 이혼을 요구하고 그놈한테 간 거였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가난한 헬스 트레이너일 뿐이었고 심지어 전처를 두고 돈 많은 부잣집 사모님과 바람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자기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였습니다. 똑같이 당한 거죠. 방문 판매를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는 전처의 소식.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전 동창 모임에 나타나 친구들에게 물건을 팔아달라며 책자를 돌리고 갔다는 것이었어요. 친구는 그날 제가 일이 바빠 동창 모임에 못 나온 것은 행운이었다며 그때 같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며 그러면서 전처가 천벌을 받은 거라며 통쾌해했지만 저는 저를 밑바닥 구석까지 내몰았던 전처의 소식이 통쾌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날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일부러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사업이 다시 잘 되어서 지금 너무 잘 나간다고. 얼마 전에 강남에 고급 아파트도 샀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전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다네요. 네가 그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 홍당무가 되더라고. 야 진짜 천벌 받은 거야. 다음날 출근길에 회사 정문 앞에서 경비실 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 저는 차에서 내려 전처를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여기 다시는 찾아오지 마.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줘. 나도 사기꾼한테 당한 거야. 그 자식이 옆에서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일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다고.
전처는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어요. 제발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미쳤었나봐. 제발 용서해줘. 그만해. 내 인생에서 넌 없어. 넌 내 인생의 오점이야. 영훈아. 저는 더 이상 들을 말도 들을 이유도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전처는 제 팔을 잡더니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제발 영훈아. 내 이름 부르지도 마. 2번 다시 마주칠 일 없었으면 좋겠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전처의 얼굴을 보니 다시 그 배신감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군요. 그날 밤은 악몽까지 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여전히 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오신 어머니는 집 앞 꽃집 아가씨가 예쁘다며 저에게 요즘 만나는 사람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연애할 시간이 어딨어요. 연애할 마음도 없고. 앞길이 창창한데 무슨 소리야. 영훈아, 선이라도 볼래? 됐어요 엄마. 난 혼자가 좋아요. 결혼 뭐하러 해요? 얘가 그럼 평생 혼자 살 거니? 혼자가 좋아요 엄마. 아니 꽃집 아가씨 말이야. 참 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가씨가 글쎄 너랑 같은 동에서 살지 뭐니. 저는 대답 없이 그저 웃었어요. 부모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결혼을 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그때의 트라우마로 사람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아직 그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배웅해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잠시만요. 저는 황급히 열린 버튼을 눌렀어요. 감사해요. 긴 머리를 휘날리며 여자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녀에게서 좋은 향기가 났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내리려는데 그 여자분도 같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앞집에 사세요? 네. 저는 여기 살아요. 안 그래도 오늘 이사 와서 떡이라도 돌릴 참이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싱긋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낮에 말씀하신 꽃집 아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앞집에 사는구나. 꽃집을 해서 좋은 향기가 났던 거구나. 저는 괜시리 그녀가 들어간 문을 한 번 더 쳐다보았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타려는 순간 문이 닫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당황하고 있는데 다시 문이 열렸어요. 죄송해요. 열린 버튼을 누른다는 게 그만 닫힌 버튼을 눌러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여전히 좋은 향기를 풍기며 긴 머리를 숙였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어요.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아침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라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어요. 온통 회사 일밖에 없었던 제 머릿속에 그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환하게 불 켜져 있는 꽃집을 발견했어요. 여기가 그 꽃집이구나. 돌아서는 순간 꽃집 문이 열리더니 그녀가 나왔어요. 바쁜 일이 없으면 잠깐 들어오라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이 꽃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향긋한 차라며 한 잔 건넸고 저는 이것만 마시고 빨리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꽃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오늘 아침에는 너무 죄송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꽃이 아주 예쁘네요. 네, 그 꽃의 이름은 라넌큘런스예요. 겨울에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예쁜 꽃이에요. 예쁜 꽃병에 꽂아 놓으면 수명이 길답니다. 그렇군요. 라넌큘런스. 꽃 고마워요. 차도 잘 마셨고요. 저는 그녀가 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화병에다가 꽃을 넣었어요. 꽃 이름이 생소한 저는 인터넷으로 라넌큘런스라고 검색을 해보았어요. 이 꽃의 꽃말은 나는 당신의 매력에 빠집니다. 저의 얼굴에 미소가 옅어졌어요.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은 마주쳤고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혼을 한 적이 있는 저를 그녀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고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는 저를 천천히 기다려 주었어요. 그런 그녀의 진심에 저의 마음도 어느새 그녀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녀를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그녀와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던 어느 날, 아이 재수씨 미리 축하드려요. 아이 우리 영훈이 잘 부탁드려요. 결혼식 전 친구들과 일주일 뒤면 있을 저의 결혼식을 위해 한 잔을 기울였어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불청객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전처였어요. 친구들은 화장실을 간 그녀가 자리에 돌아오기 전에 전처를 끌어내려 했지만 전처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때 그녀가 돌아왔어요. 전처는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이 처음은 아니죠? 저 기억하시네요. 덕분에 동창들도 오랜만에 보게 돼서 좋네요. 아, 그러셨어요? 왜 다들 일어나 계세요? 다들 앉으세요.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 다들 쭈뼛쭈뼛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한잔해요. 다음 주에 결혼하시는 거 축하해요. 감사해요. 그나저나 영훈이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전해 들은 게 없어서. 야, 그 얘기는 우리가 해줄게. 그만 일어나. 왜 그래? 새 신부 얘기 좀 듣자는데. 친구들이 말렸지만 전처는 아나무인이었어요. 영훈 씨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으로 이사 오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셨구나. 영훈이가 참 다정다감하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해바라기예요. 그러니 첫사랑과도 8년을 만났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전처의 팔을 끌어당겨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그때 그녀는 웃으며 저에게 말을 했어요. 양훈씨, 전 괜찮아요. 놔두세요.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그녀의 만류에 저는 자리에 앉았고 친구들 모두 그녀를 숨죽여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그 첫사랑과는 어떻게 헤어지게 됐나요? 제가 알던 한 사람도 첫사랑과 8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결혼 전 사귀고 있던 남자가 있었다지 뭐예요. 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해 놓고는 감쪽같이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혼했는데 그 여자도 결국엔 그 남자한테 버림받고 지금은 방문 판매를 한다던데 참 가엾은 여자죠.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신창이를 만들었으니 말이에요. 그녀는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으며 전처의 눈을 바라보며 조곤조곤하게 말을 했어요. 친구들과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무나 여리고 약해 보였던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저와 전처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전처는 기분이 나쁜지 소주 반병을 꿀꺽꿀꺽 들이붓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친구와의 술자리를 마무리 짓고 그녀와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전처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저와 결혼 날짜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꽃집으로 한 여자가 찾아와 꽃을 주문을 했고 그 뒤로도 이틀에 한 번꼴로 꽃을 사러 왔다고 해요. 한날은 주문량이 너무 많아 정신없이 바쁠 때 전처는 또 꽃을 사러 왔었고 그녀는 여러 번 온 손님을 기억하고 차를 내어주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었대요.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그 눈빛이 왠지 서늘했었는데 오늘 술자리에서 마주치고 나서 전처인 것을 직감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사랑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의 아내와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천사 같은 아내는 지난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파란만장한 저의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